확실한 오행을 갖고 있더라. 자, 요는 지금 기토가 확실하게 갖고 있잖아요. 뿌리를 두고, 기반 두고 있으니까. 요 기토는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확실하거든. 그러면 이 기토의 성향은 내가 반드시 갖고 있는 거라. 그 다음에 또 옆에 뭐 경신이라든지 뭐 갑인이라든지 이렇게 오행이 뚜렷하게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걸 내가 장점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아주 천간에는 있는데 여기는 있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더라. 그러면 어떨까요? 남들한테 보여지고 내가 하려고 내가 갖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쓰여지지 않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내가 실질적으로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거든. 그래, 천간에는 있는데 지지에는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저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없다. 자, 위에 돈이 떴다. 돈은 우리의 육신적으로는 재성이라 하잖아. 재성. 편재도 있고 정재도 있는데 그 재성이 떴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 사람들은 뭐, 야, 저 사람 돈 있는 사람같이 돈 쓰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돈 좀 많이 쓰는 거 보면 좀 있어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지에 기반이 없어. 아까 이 뿌리가 없어. 그러면은 그렇게 보이나 실제는 안 그럴 수 있겠구나.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한테 장점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오행이 뚜렷하게 갖고 있는 거는 장점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참고해서 나의 직업은 어떤 쪽으로 가면 좋을까? 이거거든요. 그 장점을 살릴 수 있다. 그래, 이제 이러한 쪽으로 51쪽에 직업 성향을 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상생상극. 상생상극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사실. 했고, 그래서 그 옆에 보면 55쪽에 이걸 오늘 제가 하려고 앞에 거는 이제 진도로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제일 55쪽에 밑에 보면 12지지와 띠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지지와 띠 시간. 요거는 우리가 다 외워야 되는데,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를 12개 띠는 이제 다 우리 선생님 다 아시는가 모르겠네, 진짜. 몰라요. 네, 이야. 야, 외우셔야 돼요. 자는 여기 있지. 자는 쥐, 그죠? 쥐.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중요시 하는데 여기 이제 자고 여기는 오. 낮과 밤이죠. 낮과 밤. 정오, 자정. 그죠? 바로 전에는 이제 해라는 시간이고, 아까. 축이 있고. 이것을 겨울이라 하고, 오행은 수라고, 여기 선생님 잘 안 보일 텐데, 수라고 하더라는 거잖아요. 또 여기는, 이 방향은 또 이 북방이라고 했고, 북쪽. 여기 이제 정북,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정남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라는 사오미. 여기는 그러면은 이 뭐 하는 인, 묘, 진. 여기는 오행으로는 목이라 하고 계절로는 봄이면서 요거는 그 방위로는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이니까 여기는 정동을 뜻하죠. 방위로는. 그럼 동의 반대니까 여기는 서쪽일 것이고. 저는 여기는 이제 이 신유술. 여기는 계절로는 가을이면서 오행으로는 금의 오행이고 방위로는 서쪽이니까 여기는 정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본다. 그지? 자, 제가 지금 쌤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책에 보면은 우선 지지부터 지요 자 띠하고 시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는 요 쥐를 뜻하죠. 쥐. 책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쥐. 그다음에 축은 소.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축은소 여기는 안 적을게요. 축은소, 범은 이는 범띠 그렇게 하잖아요. 묘는 토끼, 지는 용, 사 요 책에 있습니다. 요대로 오는 말띠를 뜻하고 이제 요거는 다 외우셔야 돼. 여튼 뭐 요거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해는 돼지. 그래서 아까 물상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물상 자라는 글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쥐띠나 또 축이란 띠는 축생 띠는 뭐라 이런 이 쥐띠생은 이 말이거든. 아까 쥐띠생은 쥐의 어떤 실상과 흡사하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쥐띠는 먹을 거 있으면 잘 감춰놔요. 쥐띠의 특성이 잘 감춰놔. 감춰놓고 몰라. 쥐들의 습성이 그렇거든요. 감춰놓고 몰라. 그러면 계절 바뀌 갖고 이제 겨울옷 이제 집어넣잖아, 그죠? 겨울옷 집어넣고 이제 여름옷 빼내가 입잖아요. 그 안에 이제 자기 비상구 같은 거 이제 감춰 놓는 거라. 놔놓고 모른다니까. 그 다음 해에 가서 옷 꽂아면 입으면 얘 돈 있네, 공도 생긴다 그매로. 쥐띠의 습성이 그런데 그 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물상대천호이라. 그 다음에 소띠는, 그 소띠 어때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우직하면서 끝까지 간다. 이런 거거든요. 소의 성향이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물상 쪽으로 보시면 되고, 시간은 자신은 하루를 넘어가는 영시, 그죠? 영시를 기준하고, 여기는 오시는 낮 12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11시, 책에 지금 우회되어 있으면 11시 반부터거든요. 11시 정확하게 따지면 그래 뭐 11시 반으로 가정 셉시다. 30분부터 해서 1시 29분까지겠죠. 이제 이런 개념으로 30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런 개념으로 2시간 단위입니다. 2시간 단위. 그래야 12개 띠니까, 그죠? 24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요 기준으로 가는 거죠. 그래, 자시에 태어났다 하면 저녁 11시 반하고 그 다음날 1시 반 사이에 태어났구나라는 거거든요. 시가. 그 다음 축시는, 그 다음 요 다음부터 또 2시간씩. 인시 새벽이잖아요. 그래, 여기는, 요 그림을 저는 항상 중요시 하는데, 여기는 수고 북쪽이고 밤이거든. 하루 중에는. 밤. 요 해자축은. 그럼 여기서 또 2시간 11시 반이면은 9시 반부터죠.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는 해시. 우리가 이야기하는 술시는 술시.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술시는 9시 반 전에 2시간 반이면 7시 반이죠. 7시 반 전에 야 술시다 술시 하잖아요. 이 술시라는 이 개를 개띠 술, 그죠? 술시. 이런 이제 2시간씩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2시간씩 인시 그럼 볼게요. 새벽 닭 우는 시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언제입니까? 여기는 축은 그러면은 축이란 글자는 그러면 여기 1시 반에서 책이 얼마나 돼? 3시 반까지 돼 있죠.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어둡잖아요. 아직까지. 새벽 동이 아직 터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시가 돼야지. 인시는 새벽 3시 그러니까 반부터 5시 반까지죠. 2시간이니까. 이때가 이제 새벽 동이 트는 시간이죠. 옛날에 새벽 닭이 울면 귀신이 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 귀신이 있는 시간이 이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원래 이 통로가 이제 우리 명리를 좀 더 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하겠지만 그 통로. 그래서 닭이 3시 반에 넘어서 온다는 얘기예요. 닭 온다는 옛날에. 그렇죠. 그 이후라는 얘기지. 그 이후. 그렇죠. 그 이후 인시로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새벽 닭이 운다. 새벽 닭 울 때 뭐 가면 뭐 잘못 우는 닭도 있긴 있겠죠. 귀신이 오면은 제자를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그 제사는 이제 12시 기점에서 제사의 개념은 또 달라요. 원래 귀신이 오는 시간대 하는 거는 맞는데 귀신이 오는 시간대가 아니고 나가기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살아 있을 때 첫날이거든요. 원래 제사의 정확한 개념은 그렇게 해서 그 첫날 밤에 지내라는 거거든요. 전날 밤에 지내. 근데 그런 개념인데 그 귀신이 오는 시간에 이 시간에 대해서 이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을 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태어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태어난 해가 돼지띠가 그죠? 돼지띠가 그러면 이 달로도 보면 여기는 봄이니까 음력으로는 여기 봄이니까 음력으로는 1, 2, 3, 4, 5, 6 이래 나갑니다. 양력 이왜 1이라는 하면 이는 기준을 양력 2월 달로 하면 되거든요. 입춘이 있는 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음력으로 하면 또 음력으로 칩니까?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음력으로 이야기 안 하는데 양력은 2월 달입니다. 음력으로 쉽게는 인달이 1월 달입니다. 시작달. 한 해를 시작하는 달. 이렇게 이해하시면 음력으로 1월 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생년월일을 보면 돼지띠가 그죠? 몇 월 달에 10월, 11월, 12월 이 중에 뭐 12월에 태어났다. 10월, 11월, 11월, 12월 축달 아닙니까? 돼지띠가 축달에 태어났다. 그죠? 축달에. 언제? 일은 몰라도, 일은 계속 유실자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태어난 실은 알 수 있잖아요. 돼지띠가 축달에 태어났다. 언제? 밤에. 언제쯤? 한 12시쯤에. 밤 12시쯤에. 그럼 자치잖아. 그럼 해자축 수잖아, 수. 내 사주 지지에는 전부 다 수밖에 없잖아요. 어둡잖아. 차갑잖아, 물이. 그럼 그 사람 사주는 상당히 차갑다. 벌써 여기서는 사주 분별이 다 돼버리잖아요. 그냥? 그래, 이 사람은 상당히 성품 자체가 몸의 움직이나 행동이 몸이 벌써 체온이 차가울 수도 있습니다. 몸이 상당히 차갑고 수에. 그렇죠.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물상 대체적으로는 따뜻한 기운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뜻한 기운은 어느 쪽이고 이쪽, 양, 여기는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걸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행의 속성 일람토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물질적으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목, 화, 토, 금, 수, 가로는 그지? 그걸로 되어 있고, 물질로는 나무, 불, 흙. 이게 이렇게 이해하기 가장 쉽습니다. 목이 나무니 아니니 뭐지 이렇게 뭐 따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이해하기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 번째는 천간, 가로로 갑을, 병정, 무기견 이거는 우리 다 했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목에는 갑과 천간의 10글자 중에 갑과 을이 목이고 화는 병정이 화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지지의 거는 인묘는 목이고 그죠? 그 옆에 사오는 화고 그 다음에 금은 신유가 금이죠. 수는 해자가 수죠. 근데 토는 보면 진술충미. 아까 여기 이제 각 계절에 끝글자. 각 계절의 끝글자. 여기 각 계절의 끝글자는 벌써 계절을 넘겨주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음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음. 오음은 목은 기역과 기역이죠. 그 다음에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는 미음, 비읍, 피읍으로 되어 있고 금은 시옷, 치읓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는 이응, 히읗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국어를 전공하시는 분한테는 이야기 들으면 궁상각치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그 해례본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책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누가 다른 사람들이 혹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내 책을 지적하는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웃고 지나가면 됩니다. 공부 좀 더 하라 이라고. 왜냐하면
왜냐하면 수와 여기는 지금 수와 토를 제가 바꾸놨어요. 다른 책에는 다 보면 수와 토가 물론 바꿔 놓은 선생님들 계셔요. 계시는데 공부를 더 이상 안 하고 옛날을 배운 그걸 그대로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뭐 이름 짓는 데 쓰거든요. 세종대왕 해례본은 옛날에 국어 그 전공하신 분들한테 보면 다 이 내용이라 목화토금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 사주 속에서 뭐 금이 부족하더라. 그죠? 아까 이렇게 본다면은 돼지띠가 양력으로 12월 달에 1월 달에 참 음력 12월에 캄캄한 밤에 태어사니까 수기가 가득 찼잖아. 그럼 이 사람은 기운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따뜻한 양의 기운 쪽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목과 화의 기운으로 가야 돼. 화기로 가야 돼. 이걸 수기를 설기하고 이거거든요. 설기하고 사주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중화. 사주를 중화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중화, 중용. 그런데 그래 하려니까 이건데 만약에 금과 수로 간다면 오히려 금은 수를 도와주잖아요. 그래 금생수하니 오히려 이 사주 자체가 전체가 더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목과 화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름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목과 화는 이건 놔두고 목은 책에 나왔지요. 기억과 키역이 이렇게 했고 화는 리연 티가 리얼 화 난다 타라. 요걸 잘 암기하시면 좋죠. 요걸 목화라 하는데 그럼 이걸 이름을 자음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음을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 갖고 이제 이름을 지어야지. 요거는 이름 짓는 데 쓰는 거거든요. 이름을 제가 그래서 요걸 제가 개운성명학이라고 해서 제가 그 뭐 책을 제가 따로 만든 책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지금 여기 제가 오음에 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 어느 학자가 누구라도 토를 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배우고 있는데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그러면은 정중하게 그럼 네가 좀 더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오행이라고 해서 뭐 38, 27, 토는 5, 0, 5, 10, 금은 4, 9, 수는 1, 6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명리 주역의 근원지 그 하도 낙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개운적인 측면에서요. 만약에 아까 이러한 경우는 그러면 목화가 내 사주 속에는 목이나 화의 오행이 필요하고 많이 이런 기운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숫자적으로는 목과 화의 숫자는 뭡니까? 38이 목이고 27이 화잖아요. 그러면은 3827을 가지고 내 전화번호로 쓰든지, 그죠? 뭐 통장 비밀번호로 쓰든지, 뭐 여하튼 이러한 숫자를 많이 가지는 게 그 목과 화의 기운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방위는 뭐 목이라 하면 동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도. 그다음에 오상 이거는 목은 아까 간목일간자는 목일간자는 인 어질인자 썼잖아요. 인을 주로 하고 본거지로 하고 인을 중시하고 이거거든요. 아까 계속 우리가 그걸 막 건너뛰어 왔잖아요. 간목의 특성은 가고 건너뛰는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상으로서는 목은 인자함을 간목은 상당히 인자합니다. 인자함을 주로 하고 그다음 화는 성격이 화 불 같지만 예의를 주도한다. 예의를 지켜야 된다. 성질이 칼 같고 칼 같은 경우는 성질이 불 같죠. 불 같지. 목은 어떻습니까? 성질이 직선 같지. 그죠? 직선 같고 행동함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어질다. 그 다음에 화는 성질이 불 같지만은 금방 썩나고 금방 꺼지고 해도 예의를 중시한다. 그 다음에 토는
토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 음량을 조절하는 기운을 다 수용한다. 이 신자, 믿을 신자를 썼죠. 이런 사람들은 신용을 중시한다. 굉장히 신용을 중시한다. 그 다음에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쇠, 칼, 성질이 칼 같지만, 그러잖아요. 성질이 칼 같지만은 그러나 의리는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수는 차분히 지혜, 머리를 쓰는 자. 상당히 지혜롭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색깔도 다 있습니다. 색깔은 목은 청색. 자, 이제 요것만,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목은 왜 청색을 뜻합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예. 봄 게임 하려고 하면 끝나요, 원래. 봄은 만물이 파랗다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단히 봄은 청색이라 하더라, 청록색이라 하더라 이것보다는 이래 연계해서 목은 봄의 성향이니까 봄의 기운이니까 그래 만물이 파랗다 청록색이더라. 그래서 봄은 청록색이다. 그러면 목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청록색의 옷을 입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내하고 또 만약 이런 사람이 내하고 인연이 잘 맞는 사람은 내 수기가 가득한데 나하고 인연이 잘 맞는 사람은 어떨까요? 금수 기운이 맞을까요? 금수 기운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상생상극 중에 내가 강한데 아이고 우리 아가 빌란데도 계속 오야 잘한다 자꾸 상생만 해가 되겠습니까? 상극도 해야죠. 그죠? 좀 자제적 상극도 해야지. 그런 측면에서 목과 화가 나한테 인연이 맞다 이 말이죠. 오히려 이렇게 인연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색깔도 화는 여기 이제 빨간색, 붉은색, 밝은색 왜 대낮이니까 여름이니까 불이니까 이렇게 이제 연상해서 하면 되고 금은 흰색, 금은 흰색 색깔로서 토는 중황이니까 황토색, 중황 황색, 그죠? 이렇게 이제 이 수는 보이지 않으니까 검은색, 컴컴하다, 어둡다, 검은색. 이렇게 연계해서 이야기하시면 만약에 수기가 목화의 기운이 강하다, 양기가 지나치게 강하가 겉모양은 내가 여성스럽지만 속은 정열이 넘쳐갖고 섬마 같다. 치마만 둘렀지 저거 남자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이 강하다는 거거든, 목화의 기운이.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좀 차분한 성향을 가지려면 이러한 쪽에 금수 쪽의 기운을 가지는 게 낫다. 그러면 옷을 입더라도 블랙 앤 화이트로 입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 있는 그런 게, 그죠? 그 중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있는, 시간이 많이 짧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조금 혹시 질문거리나 또 오늘 못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열심히 달렸습니다만은 여기까지밖에 더 이상 안 되겠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그리고 2시간 해야 돼요. 그렇죠.